금수원하고 뭐 구원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부터, 네. 그리고 뭐 이병헌 회장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올 때부터 그게 저희도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여론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이제 지켜봤는데요. 그래서 구원파가 뭔지 이런 거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네. 진짜로는 세월호의 진실을 찾는 문제가 저희는 네. 가장 궁금하고,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을까 가장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인터뷰를 제가 요청을 드린 거고, 네네. 그거를 하기 위한 몇 가지 이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구원파라는 게 외부에서 붙인 명칭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명 기자회견 보면 구원파 평신도 이렇게 붙이셨어요. 네네. 그게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제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도 이렇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포기해 버린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이름인데,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하면 기자님들도 인터뷰하다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고, 구원파 하면 한눈에 다 이렇게 한 귀에 다 알아듣고 하니까, 실제로는 우리한테는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이름이긴 하지만 지금은 전달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명예나 뭐 이런 건 다 이미 포기한 지는 오래됐고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더럽혀진 이름은 회복 불가능이라고 이미 저희도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오명은 벗을 생각도 안 하고, 세월호 진실 규명이나 제대로 하자. 이게 되면 혹시나 또 희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구원파란 말을 포기하고 그냥 써버린 거죠. 그 평신도 복음 선교회라는 거하고 네.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단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이게 평신도 복음 선교회라는 단체는 실제 이름만 있고요. 뭐 교단이나 이런 걸로 아예 서류가 등록은 돼 있지 않습니다. 이제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 같은 데는 ELC라고 해서 이제 등록이 돼 있는데, 저희가 원래 이게 이제 신앙 운동이 이렇게 형식이 없는 상태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냥 성경을 보다가 이제 거듭났다라는 거, 다시 태어났다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냥 만나서 자주 만났다 보니까 우리 이름이 뭐지? 그냥 목사나 이런 거 없이 평신도끼리 모이자 해서 평신도 복음 선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다가 이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조직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통장을 하나 만들려도 단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교단을 만들자라고 이제 해서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이 단체를 좀 주도했던 유병헌 씨는, 야, 우리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조직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평신도 복음 선교회로 그냥 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실무자하고 이제 권신찬 목사님 쪽은 그래도 이게 실무적으로 너무 힘들다. 단체는 정식으로 만들어서 맨날 우리는 실체도 없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걸 정식으로 우리 또 교단을 만들자 해서 이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한 90%, 95% 이상은 평신도 복음 선교회라고 그래도 맞다. 그 다음에 당신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맞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거의 95%는 다 똑같은데, 그 중에 이제 아주 극히 일부는 나는 교단에 속하지 않고 평신도 복음 선교회만 속했다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평신도 복음 선교회가 훨씬 조금 더 큰 범위고,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이제 그 교단 정식 명칭을 대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동일한데, 이제 약간 그 5%도 안 되는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하려면 이분들은 나는 기독교 복음 침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구원파는 전체고, 그다음에 평신도 복음 선교회 안에 기독교 복음 침례가 또 이렇게
정식 이름이라는 그 이제 이름을 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6월 8일날 기자회견문 보면 두 명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검찰하고 경찰에도 네. 구원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워낙 교인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검찰에도 한두 명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다음에 경찰에도 좀 뭐 그다음에 의무 경찰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의무적으로 교인들 중에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있는 거는 이렇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 있는 것처럼 무슨 커넥션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커넥션이 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당할 수가 없죠. 하여튼 그렇게 누가 교수라는 분인가 그 분석을 그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문건 네. 그 압수수색 문건을 이제 전달하셨잖아요. 네. 언론사에 제보를 네.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 매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매수라는 것이 뭐 안에 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뭐 이 본파에서 뭐 돈을 줘서 이렇게 매수할 가능성도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수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실제로는 그 이제 첫 번째 진입할 때 그 당일날 제가 이제 걸어서 안내하면서 들어갔거든요. 문을 열고 그때 이제 제가 평상시 잘 못 보던 우리 교인 분이 지나가면서 이거 참고하세요 하고 이렇게 슬쩍 찔러줘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정신도 없고 내 안내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고 그냥 받아놓고 오늘 이렇게 온 사람들 명단이네라고 하고 그냥 들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간 다음에 그냥 보관을 하고 있었죠. 근데 대강 보니까 이거는 검찰들한테는 좀 기밀에 속할 것 같은데 이런 게 내 손에 들어온 거는 뭐가 서류 관리나 이런 게 검찰들도 엄청 허술하구나 이제 이 정도로 생각했고요. 정말 이제 이게 검찰들이 흘린 거를 그분이 주워다가 나한테 준 건지 아니면 그분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받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 다시 확인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그분 지금 얼굴도 잘 생각 안 나고요. 잘 못 보던 분이고, 또 제가 그걸 막 굳이 밝혀가지고 그분한테 확인해봤자 그분한테 또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예 그냥 모르는 채로 있는 게 그분을 보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일단 뭐 논란이 약간 됐었어요. 길진 않았지만 네. 내부의 어떤 조력자, 뭐 검찰 내부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검찰하고 저희는 정말 안 좋잖아요. 저희는 이러나 저러나 손해 볼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검찰 그때 21일 압수수색 당시 뭐 과정 그 일단 낮잔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두 번째. 네. 첫 번째 왔을 때도 좀 널널하게 했죠. 그때는 저희한테 굉장히 공손하게 많이 했어요. 와서 조심하고 이제 저희 교인들 이제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고 저희가 항상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원래 법적으로 입회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안내해주면 여기는 뭡니다라고 해서 잘 이제 했죠. 첫 번째 왔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무리 없이 끝나고 뭐 그때도 좀 일찍 끝났습니다. 실제 들어와가지고 한 4시, 5시쯤에는 다 둘러봤는데 근데 이제 윗사람한테는 그 시간을 꼭 채워야 된다 해가지고 밥 먹고 8시쯤에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쉬다가 좀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했었던 거고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 강경하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밀고 들어왔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날은 경찰들도 우리가 열어주지 않는 걸 바랬던 것 같아요. 모양을.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잠깐 설득하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시간 없이 계속 그때 기자들 없었으면 바로 밀고 들어왔을 건데 기자들이 막 카메라 밀고 앞에 딱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설득하는 동안에도 방송으로 바로 비키십시오. 이제 안 그러면 체포됩니다라는 거 하고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딱 직감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피해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걸 좀 해서 바로 공권력 투입해서 제압하고 국민들한테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싶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실제로 딱 문 열고 나니까 이미 그 뒤에 전경들이 다 포위하고 있었어요. 대강당뿐만 아니라 금수원 전체가 이미 다른 루트로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 포위한 상태에서 영장을 제시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도 이미 영장 제시하기 전에 저희를 다 진압할 거 하고 이제 이렇게 준비했던 거죠. 근데 저희 이제 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다행히 협조를 해줘서 확 이제 문을 연 게 검찰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기자들도 같이 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검찰들이 많이 당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촬영이 부담스러우니까 대강당 앞에 기자들을 다 몰아놓고 전경들이 삥 둘러싸서 아예 다른 데 못 나가게 만들었거든요. 다른 교인들도 이제 다 파트별로 구역을 나눠서 서로 이동을 못하게 하고, 고립을 시키고.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조금 이제 찾다가 자기들은 이제 강당에 들어가서 이제 자고, 뭐 다른 사진들도 많은데 그 앞에는 다 가둬놓고 실제로는 다른 데 그늘에서 자든지 대강당에서 자든지 뭐 이제 이렇게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예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저희는 이제 유기농으로 이제 음식을 많이 장만하거든요. 장독대를 많이 해놨는데 거기에 단체로 거기다가 이제 노상방뇨를 하고 화장실도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자기들 밥 먹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또 여기는 전체가 다 금연구역이라고 다 써놨는데도 이제 막 담배 뽑지 아무데나 버려놓고, 이제 저희는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는 이 사람이 무슨 자기가 이제 누구고 밝히고 미란다 원칙도 불러주고 이제 혐의가 뭔지를 듣고 그다음에 자기 변명할 기회도 주는 게 뭐 법적 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잡아놓고 본인들이 불법을 한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뭐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이라도 이제 법을 어기면 다 긴급 체포하고 임의 동행합시다라고 해서 싫은데요? 그러면 긴급 체포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을 남용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법을 어긴 건 그분들이 법을 어겼고 저희는 결과적으로 영장 가졌을 때 문 열어줬고요. 법 어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들 들어오지 말라 시위하다가 영장 다 가져왔으면 다 문 열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한테 인식은 뭐였냐면 우리는 공권력을 대항하는 집단으로 딱 만들어놨고요. 이제 실제로 행동한 거하고 이미지는 완전히 다 바꿔놓은 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 최재경 검사라고 이름을 밝히시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최재경 검사가 이 사건 전반의 총책임자 네, 검사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이 어떤 겁니까? 약속이랑 다르다는 게.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저희가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오대양 사건 때 우리가 누명을 썼기 때문에 계속 이거 가지고 그 당시에 기소 공소장을 엄청 애매하게 써놨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적으로는 오대양하고 상관없는 결과인데 공소장만 보면 뭔가 굉장히 연결 있는 것처럼 그 검찰이 악의적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밝혀주라. 우리가 오대양하고 상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라. 결과로.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지금 우리가 만드는 공동재산 이 이제 영농조합 여기는 우리 재산이 맞다라는 걸 그쪽에서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손대지 마라. 라고 그리고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의를 지켜주라.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없었고 우리 조계영 대변인이 직접 가서 이제 최재경 검사하고 이제 담판을 이제 지었어요. 만나서. 네. 뭐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다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속대로 문을 이제 열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오대양하고 상관없고 오공비료 안 받았다라는 걸 이제 받아서 검찰에서 공식 문서를 네, 팩스로 넣어줬어요. 저희 금수원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문을 열어줬는데 근데 며칠도 안 돼가지고 저희 교인들을 막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원칙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12시쯤에 딱 들어와가지고 어딘지도 소속도 안 맡기고 제일 먼저는 저기였죠. 임의동행 한다고 저기 이제 저희가 공개했죠. 녹음한 거 네. 공개했는데 막 이제 그분한테 임의동행이 뭔지도 설명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그래서 가는 중에 이제 제가 통화를 해가지고 그럼 임의동행 그 취소하겠다라고 하라고 했더니 막 윽박 지르면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데리고 갔다가 이제 저희가 그 교인들이 또 인천에 사시니까 거 가서 이제 데리고 갔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이 안에 이제 우리 교인들 집에 12시에 찾아와가지고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고 뭐 왜 잡아가는지도 안 하고 또 잡아가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저기하고 이렇게 약속을 다르게 하니까 약속을 지켜라 왜 그러냐 하고 이제 저희가 최정영 씨한테 이제 공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발을 좀 살짝 빼더라고요. 발을 뺀다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합의한 적 없다. 아니요. 그랬으면 우리가 또 진실 게임을 해서 다 밝혔을 건데 그 얘기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고 그냥 수사상의 기법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간 상태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 임의동행을 하든 체포를 하든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네. 혐의가 뭐 포착이 됐다. 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뭘 행동을 보통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알아보니까 긴급 체포는 이제 사형이나 무기징역 뭐 아니면 3년 이상의 중형을 사는 사람 혐의가 있는데 영장을 발부할 수 없어서 그 현장에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발부하는 게 긴급 체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그러니까 혐의는 도피 뭐 범죄 은닉 이게 최대 형량이 3년인 거예요. 방조를 도움을 줬다. 네. 근데 이제 증거는 없고 영장도 없고 이제 근데 그러면 네가 언제 어디서 뭘 타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혐의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범인 도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언제 했냐.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하는 거죠. 그냥 데리고 가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체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천에 저희가 매실 따라 갔다 왔어요. 차량 3개로.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체포됐던 사람이 9명, 6명이니까 한 15명이 다 그런 식으로 체포됐다가 지금 다 풀려났어요. 근데 다 혐의는 뭐 그 도피 지원하고 은닉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열어보니까 그냥 매실 따라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체포할 때는 엄청 많이 막 대대적으로 잡은 것처럼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 다 풀려났다는 거는 언론도 모르고 그렇죠. 있죠. 그냥 슬쩍. 이번에 그 뭐 신원말 하신가요? 그 네. 구속되셨던 분 네, 그건 네. 어떤 사유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도 그분들을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저 궁금해요. 실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은 그분들 이제 김엄마라는 분하고 신엄마라는 분이 그 이제 오감열 대사님 부인이 엄마들은 빠져라라고 해서 이제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 유 회장님 여동생하고 남편을 이제 구속은 아니고 긴급 체포죠. 그 상태인데 실제로 그분들이 뭘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가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분들은 특히 이제 김엄마라는 분, 지금 안 잡히신 김엄마라는 분은 얼굴을 봐도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신엄마는 가끔 와서 이제 인사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분들이 무슨 도피의 총책이다라고 엄청 많이 언론에 떠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밝힌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좀 도와주다가 자기들은 빠졌다라고 해서 총책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실체고, 이제는 이제 그 오 대사님하고 이 두 부부한테 이제 뭐 이런 게 가서 또 이건 또 어떻게 밝혀질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구속되신 분들을 보면요, 그 이재욱 선생님 외에는 다 그냥 별로 이름 없는 분들이에요. 평상시에 저희 교회 안에 뭐 나선 분들도 아니고, 예를 들면 순천에 그냥 뭐 염소탕집 하시는 그 노부부, 그분들은 제 이름도 성함도 얼굴도 본 적도 없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뭐 엄청 큰 죄 지은 것처럼 잡아갔고요. 그 보성에 있는 뭐 추모 씨라는 분, 그분도 뭘 도왔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다들 보면 그냥 자기 일 그냥 소박하게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언론에서 떠드는 건 엄청 대단한 사람들처럼 돼 있고, 저희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막 그런 걸 할 상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할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회사 임원들 뭐 이런 분들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합지졸 모여 있어서 도와줬다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그럼 우리 집에 와 계십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는 분들이지 뭐 어떤 큰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저부터도 그래요. 저는 이 대변인 하기 전에는 그냥 주일학교 교사였고 뭐 네, 별게 없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저라도 뭐 예를 들면 회장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좀 며칠 계시다 가십시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집사람한테도 말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알면 위험해지잖아요. 그건 저희는 배려라고 생각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금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솔직하게. 근데 우리 식구들이 서로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게 좀 서툴러요. 이 구원파 특성상. 그래서 진짜로 모르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하죠. 그래서 저도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 것들도 좀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유 회장이라는 분을 보호하는 게 어떤 조직적인 게 아니라 각각 본인들이 그 안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는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최재경 검사하고 그 조계용 전 대변인 네. 분하고 구체적으로 뭐 합의 또 협의했던 내용들이 확인은 안 되는 건가요? 뭐 확인은 가능하죠. 지금 그게 제가 보기엔 이제 녹음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럼 그거를 지금 뭐 검찰이 뭐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랑 다르게 행동을 하면 네. 또 공개하시고 그럴 계획도 있으시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기용 대변인의 이제 의사에 달려 있죠.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건의는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밝히겠다 안 밝히겠다 해서 이제 지금은 뭐 우리 회장님 사모님도 체포되고 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공개할 의향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저기 조계용 전 대변인 이게 대변인 관두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지금은 다시 복귀해서 복귀하신 거예요? 제가 오히려 임시 대변인이고 거기 조계용 씨가 지금 대변인이고 그러니까 친내 대변인, 네. 신도회 평신도의 임시 대변인. 그래서 지금 성명서 발표는 다 조계용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하고. 아니, 저희가 연락을 드렸더니 그 네. 연락처 모르신다고 그러고 관두셨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이제 친내 전화를 드렸 사무국에 전화 드렸더니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성명서는 다 이제 조계용 대변인이 하고 있죠. 따로 한번 말씀 아마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돌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 그 이상우 기자랑 인터뷰했을 때 김기춘 실장 관련해서 네. 그 지목하는 이유를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밝힐 단계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명확하게 이제 좀 밝힐 만한 것들이 누구나 봐도 연결됐다라고 하는 이제 이것들이 저희가 이제 아직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적인 게 좀 때가 되면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김기춘 씨를 좀 건들지 않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네, 그때까지는 자리를 보존해야 조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 사람이 조사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이제 그래서 김기춘 지금 이름은 아마 다 뗐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막 이슈가 돼서 이 핑계로 잘라버리면 조사를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좀 버텨주라라고 하는. 그 구원파가 그동안 정부 측하고 이 사건 전에 네. 협조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항상 핍박을 받았으면 받았지 솔직하게는 저희가 혜택을 받은 거가 거의 없어요. 우선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구원파 찾아보면 살인 집단, 뭐 5대양, 뭐 사이비 종교 집단 다 이걸로 다 뒤집어 써졌고 방송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구원파에 대해서 좋게 나온 방송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협조 관계가 있었다면 벌써 우리 누명을 다 벗었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처음에는 이 사건 나고 나서는 좀 누명을 좀 오명을 벗어보려고 기자회견도 하고 막 했는데 뭐 우리를 뒤집어 씌우는 속도를 감당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이 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게 조선일보가 인터넷에 올린 거 보면 실소유주자는 5대양 구원파 뭐 이걸로 계속 몰아가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이렇게 좀
구조가 워낙 미진하다 보니까 이게 안 떴어요. 근데 이 일주일 지나고 딱 월요일 되니까 이제 방송 3사나 뭐 이런 데서 다 방송을 했고요. 그때부터는 뭐 그 수사 속도를 보시면 어느 기업을 수사할 때 이거보다 빠른 걸 제 기억에는 없어요. 엄청 빠르게 다다닥 뭐 구조, 저희도 모르는 내용들 뭐 이 주식 관계나 구조나 이런 걸 막 언론에 다 나오면서 완전히 다 까발렸거든요. 거의 한 달 동안 다 이제 그렇게 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한거불능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어느 때인가부터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거는 이미 정해진 프레임이다라는 게 대부분 다 지금도 인정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명예 회복하는 게 목적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이 침례회하고 그 유병헌 회장하고 관계가 뭐 정신적 지도자 이런 이렇게 보면 네. 이 침례 자체는 뭐 자체 이제 종교 활동 그다음에 뭐 생활 활동 이렇게 하시는데 유병헌 회장은 사업을 하시고 이런 분이니까 이분 자체가 그동안 그 역대 정부하고 어떤 관계 뭐 비리 관계라든가 관계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그런 게 해 왔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뭐 유병헌 회장하고 정부 측하고 어쨌든 뭐 금전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을 경우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경우가 되면 이게 침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네, 당연히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유병헌 회장님을 이렇게 좀 존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저도 존경을 하는데 이제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원래 시작은 권신자 목사님하고 유병헌 회장님하고 두 분이 거의 양대 축을 이루면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많이 해왔죠. 근데 이제 성향이 조금 달랐어요. 권신자 목사님 쪽은 그러니까 뭐랄까 성경 교리를 위주로 해서 종교는 종교다, 생활은 생활이고 분리하는 그 기본적인 이제 사상이 그랬고 이제 이 유병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게 생활 따로 종교 따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으면 내가 살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할 건가라는 거를 실천해 가면서 사는 게 종교니까 이게 개념적인 게 아니라 몸에 배어야 되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생활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60년대 막 이때는 직장 가지는 게 엄청 힘들고 뭐 먹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끼리 회사를 만들어서 생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거의 공동체적인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그걸 이제 실천하자고 이제 본인부터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사재 다 털어서 이제 회사를 이제 인수를 부도나는 회사를 인수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이제 만들자 해서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업무 효율은 떨어져요. 보통 이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다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는 교인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하다 보니까 당신이 잘하는 게 뭐예요? 저는 농사예요. 저는 바느질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하나에 딱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아우르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조금 운영이 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냥 같이 모여서 살고 어울려서 사는 게 이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적어도 좋다, 재밌다, 우리끼리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이 그럼 내가 가치는 못하지만 회사가 좀 어렵다고 하면 이제 좀 돈도 기부금도 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헌금 기금이면서도 사업 자금이 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이제 여러 개 이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병헌 회장은 이제 기금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장사를 안 해도 이렇게 자금이 좀 윤택해지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 이제 직원들 모아놓고 우리가 그냥 기금 들어오는 거 이걸로
그냥 받아서 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걸로 장사를 해서 남겨서 이분들한테 이자까지 줄 수 있는 걸 해라. 이제 이런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현실이 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오고 윤택하고 막 노력 안 해도 뭔가 조금 수입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게을러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업무 효율은 없는데 이제 목표는 딱 정해지니까 이분들한테 이자를 줄까? 라고 이제 그런 이제 지시가 딱 떨어지니까 그걸 이제 실행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미스가 난 거예요. 뭐냐면 돈을 기금 헌금했을 때는 헌금했는데 갑자기 이거를 이자를 주니까 이게 다른 돈 있는 분들도 왕창 해버린 거예요. 수익률이 좋아서요? 네. 그거를 이제 거기가 예측을 잘 못한 거죠. 그러면서 자금이 많이 몰리니까 그걸로 사업을 많이 확장을 했죠. 근데 다행히 이제 거기 회사는 그런 걸 관리를 잘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운동이 자발적 운동이 이제 어머니들 몇 명으로 위주로 해서 우리가 회사를 돕자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이제 좀 다른 그룹이 또 생겼었거든요. 이제 근데 이분들이 너무 이제 오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권신천 목사님 쪽에서는 야 이거 너무 무리한다. 빚을 내거나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데서 부딪히면서 그 몇 명 이제 어머니들이 권 목사님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죠. 당신은 이제 늙은 선지자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거를 하는 운동을 얼마나 우리는 순수하고 자발적이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하겠다는데 이거는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다. 다 우리처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과격으로 이제 치우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권신천 목사님이 뭐 조정을 하다가 안 되니까 제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제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그렇게 하다가 수익이 안 나고 하니까 부도가 난 거죠. 여기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막 이자 받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못 받게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존경했던 사람이 이제 유병헌 씨거든요. 그러니까 너한 예를 걸면 돈을 못 받으니까 너는 유병헌 씨 맨날 칭찬하고 다녔으니까 우리가 받은 돈 유병헌 씨한테 다 흘러갔잖아. 돈 내놔. 이제 이런 이제 고소건이 있었고요. 그런 게 한 대여섯 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사를 받고 다 무혐의 처리가 되고 뭐 기소가 안 된 상태로 이제 묻혔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91년도에 이제 87년에 오대양 사건이 나니까 오대양하고 이쪽하고 특히 이제 이쪽에 있던 분들 일부가 또 오대양에 실제로 가가지고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원파 교인들이 오대양에서 죽었다. 이제 이거 빌미 잡아가지고 이 구원파가 이 배후 세력이라는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91년 때 딱 이제 자주사 사건이 났어요. 뭐냐면 그때 오대양에서 좀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또 다시 모여가지고 집단 구타하고 이제 제2기 오대양이 생기다가 저희 구원파 이제 신도분하고 연결이 됐어요. 친척하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기가 막히니까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잘못 살고 있다. 이게 성경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안 한다고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서 희생하면 엄청 아름다운 거지만 자발성이 없는데 안 한다고 억지로 해서 그걸 희생하게 하면 그건 세상에서 제일 큰 지옥이다. 이 자발성을 존중하지 않고 종교적인 어떤 교리나 이런 걸로 사람을 그렇게 묶으면 이거는 엄청 큰 죄다라는 걸 이제 설득을 시켜서 이분들이 우리가 잘못 살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 이런 데 와서 해도 되냐 하니까 감당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분 교회에 몇 분 있는 이제 위치 있는 분들한테 상의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한 거는 야, 그 사람들이 정말 뭐 그 안에서 또 사람도 패 죽였다며. 그러면 세상에서 지은 죄는 세상에서 처벌을 받고 다 이렇게 죄값을 치른 다음에 와서 정정당당하게 이제 여기 와서 교인으로 산다면 받아줄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설득을 해서 이제 자수를 권유하게 됐죠. 근데
그때도 한참 구원파랑 오대양이랑 막 이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너희들 우리를 모른 척을 해주라. 우리 교인이라고도 하지 말고 만난 적도 없다고 얘기하자.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어설펐죠. 그래서 이제 조사 과정에 자수 배우가 누구냐? 이상하다. 양심에 꺼리껴가지고 한다는 게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은데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엄청 뒤를 캐기 시작했는데 막 진술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구원파가 다시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배우가 됐어요. 오대양의 배우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유병훈 회장이 또 다시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검찰이 수사한 거는 조금씩 다 흘려가지고 혐의가 나오기만 하면 언론에 딱 내니까 뭐 자체적으로 또 기자들도 막 우리하고 나간 사람들 소문 붙여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 살인 집단이 됐죠. 그러다가 실제로는 언론 다 잊혀버리고 재판 받을 때는 이 오대양하고는 상관도 없는 예전에 그 사람들이 토용했던 사람이 고소했어서 다 불기소 처리되고 이제 무혐의 처리됐던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심재륜 씨가 이런 게 많은 건 사기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것만 새로 증거도 없었어요. 그거하고 증인들 몇 명하고 해서 이제 4년형 딱 해서 이제 실형으로 마무리 짓는 게 이제 오대양 자수사 사건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국민들 내리 속에는 구원파, 이 유병헌 이 사람들은 엄청 이렇게 악랄한 사람들 이런 걸로 남아 있는 그 상황에서 저희는 또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세모 스퀄렌이라는 거 판매하고 굴하지 않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터전을 다시 닦아놨는데 또 지금 한번 다 날아가게 된 거고 저희는 실제로 모인 분들이 억울한 게 뭐냐면 뭐 유병헌 씨 안에 없는데 엄청 있는 척하고 막 지키잖아요. 실제로는 유병헌 씨가 있어서 지킨 게 아니고요. 우리 터전이 우리 건데 왜 이게 유병헌 씨 거냐. 뭐 CNN 방송할 때도 저도 실제로는 그 땅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나도 기금하고 살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교인들이니까 이제 믿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이제 지금 방송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게 유병헌 씨 일가 앞으로 다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대변인 되고 한번 자료 좀 보여주려고 해서 뭐 지방에까지는 못 가지만 이 근처에 있는 영농조합 땅 거 다 받았어요. 유병헌 씨 없어요. 거기 안에. 그다음에 유병헌 씨 일가도 아예 없어요. 기독교복음 침례 단체 이름 있고 그냥 우리 성도들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직접 재산을 다 투자한 거 아니라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독교복음 침례 이름으로 농지를 살 수가 없어요. 농지 업무가 있어야 농사를 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할애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추구하는 게 이 유기농 농사를 지어서 공해가 없는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저희는 땅을 사도 도심 쪽에 돈 되는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개발 안 될 때 자연이 끝까지 제일 오래 남을 때를 이제 사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이 굉장히 싼 때 사요. 뭐 울릉도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안 팔리는 땅 저희가 샀어요. 그거 사다가 이제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제 기금을 모아서 그러면 당신 이름을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법에 대해서 안 후에 그나마 영농조합을 한 거지 그 전에는 그냥 개인 이름 빌려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끔이 아니라 엄청 자주 종편에 나와가지고 우리 비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청 씨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실제로 명의를 빌려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뭐 폐교나 이런 거 있으면 사가지고 이제 하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하고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거 내 거야, 내 명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송 관계에다가 이제 그 폐하고 이제 저희한테 뺏기고 나서 이제 앙심 품고 나가서 하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헌금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우리 땅이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면서 하는 어떤 이렇게 이상향이 실정법에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긴 게 분명히 있어요. 실명으로 해야 되는데 실명으로 하면 기독교복음 침례라는 단체나 이런 걸로는 땅을 농지를 못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죠. 이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일이 났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거하고 우리가 느끼는 게 너무 큰 차이인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유병원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돈이 얼만큼 받았는지 몰라요. 회사 쪽에서는 잘 모르지만 받았다 해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고 이제 확인해 오는 거는 실제 유병원 유병원 회장님이 금수원 이렇게 대강당 있으면 요 한 구석에 요만한 방 하나가 딱 배정받아서 거기서 4년 동안 나오지도 않고 1년 동안 4년 내내 한 10번 다 출입을 안 했어요. 계속 사진만 찍으면서 이제 지냈거든요. 이게 가끔 이제 포럼 있을 때 서울에서 뭐 있으면 나오고 그 안에서만 지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호의호식을 해봤자 제 눈에는 한 것도 별로 없어요. 거기가 아무리 이제 뭐 호화스럽죠. 근데 뭐 성김대사 뭐 이런 네. 쟁쟁한 인물 이명박 대통령까지 네. 이 명단에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이게 정치권이나 고위 인사들하고 교류가 있고 네. 뭐 이런 관계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근데 저희가 이제 성명서를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엄청 잘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유병원 회장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요. 저 이제 그 아들이 차려놓은 뭐 몽테크리스토라는 좀 고급 프랑스식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에 먹으러 이제 온 거예요. 먹고 와서 사인해주고 간 거거든요. 그게 다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자꾸 검찰에서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당 인물하고 선거 얼마 안 됐으니까 야당 인물하고 자꾸 엮으려고 하더라고요. 뭔가 정치 비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는 웃긴 거예요. 뭐냐면 아니 그 사람들 와서 이게 전시회 초청에 와서 정말 녹차 사탕 몇 개 하고 이런 거 보고 회장님 이렇게 세미나 이렇게 발표하는 강연 듣고 간 게 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엮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어떤 정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럼 그 사람들만 왔냐, 니들도 왔지 않냐 하고 있는 그대로 밝힌 거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으면 너희들하고는 더 연관이 있지 않냐라는 거. 근데 이제 저희 있는 그대로 밝히고 관계 없다라고 밝혔는데 그쪽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웠나 봐요. 이제 이동관 씨, 청와대 한국수석. 네, 저 TV조선에 이제 인터뷰하러 갔을 때 딱 보더니 엄청 노려보면서 다시는 이명박 대통령 언급하지 말라고 가만 안 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황당했죠. 아니 관계없다고 밝혀졌는데 우리가 더 억울하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나도 대변인 엄청 오래 했는데 왜 그래 우리끼리 다 이게 다 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도가 있긴 뭐가 있냐고. 제가 봤을 때는 당신들이 우리를 엮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관계없다고 밝힌 것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청 화를 내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저희는 솔직하게 얘기한 게 그쪽에는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워낙 우리 오명을 다 뒤집어 씌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진 무기가요. 이 오명을 쓴 게 가장 큰 무기예요. 완전 죽일로 만들었는데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너 우리랑 친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기겁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는 이렇게 뭐 살 가능성,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어디든지 당당하고 우리를 좋아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하면 우리는 가서 살다 보면 이렇게 한 번이라도 스치잖아요. 그 스친 것만 얘기해도 사람들은 엄청 막 해석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얘기.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가진 걸 다 있는 그대로 밝힐 거거든요. 그 세월호 관련해서 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신데 네. 혹시 무슨 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네, 우선 이제 지난번에 1회 포럼 할 때 이제 저희가 발표한 자를 혹시 보셨으면 알겠지만 첫 번째 발표한 거는 엄청 어려워가지고 기자들도 질문을 못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뭐냐면 저희가 이게 이제 배라고 하면 이 검찰이 원래 AIS 항적이 중간에 끊겼다라고 해서 이제 없다고 했는데 레이더 자료를 찾았다, 복원을 했다 하면서 제2자 이제 변침한 거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요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틀면서 이쪽에서 뭔가 이제 이제 급변침이 일어나서 이 원심력에서 이게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컨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인터넷에 있는 분이 엄청 사진들을 정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언론에 공개된 모든 사진하고 동영상을 쭉 보면서 그 순서대로 한번 배 기울기로 시간 자료를 다 빼고 배 기울기로 한번 분산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사진에 나오는 섬들 모양이 있어요. 네. 이제 동거차도 뭐 서거차도 뭐 이런 병풍도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둘라 에이소에서 찍었다라고 하면 그 둘라 에이소, 그 다음에 세월호, 병풍도 요 세 개를 딱 맞추면 이 위치가 딱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병풍도가 이렇게 보이는 그 위치는 어디냐? 아, 여기다. 그럼 둘라 에이소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세월호를 바라보니까 세월호가 이쪽을 향한 게 아니고 남동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론 발표는 다 이렇게 북서쪽을 향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다 분석해 보니까 세월호가 회전한 게 남동쪽을 이제 최초에 찍힌 사진이 9시 한 7분, 5분 이때 찍힌 것부터는 남동쪽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돈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발표한 항적을 보면 이렇게 돌았거든요. 뭐가 안 맞아요. 그러면 누가 조작한 거냐? 둘 중에 조작은 분명한 건데 사진이 조작됐든지 아니면 이 항적 제2자 궤적이 조작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사진은 조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제2자 궤적이 없는 걸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딱 보면 이게 정부는 막 달려가면서 급변침을 하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화물은 여기 있고 추진력이 있으니까 배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떨어진 화물과 이 배는 다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사진을 다 분석해 보면 이 배가 이렇게 돌 때 얘들이 같이 표류를 해요. 그러면서 위로 같이 떠들어거든요. 이 얘기는 배가 멈춘 상태에서 추진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게 떨어진 걸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밝혀라.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증거인데 정부에서 답을 해라 그래도 이제 지금 무시하고 있고, 여기 참석했던 이제 종편이나 이런 데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여기 참석한 사람이 구원파입니까? 여기 참여한 사람들의 인원 중에 구원파는 몇 명이나 됩니까? 맨 이런 거 묻고 우리가 이렇게 발표하려고 하는 의혹 제기나 이런 걸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거기에도 또 실망했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발표가 뭐였냐면 이 세월호에 원래 이제 출항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달려서 최대로 변침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 궤적을 다 해서 이 세월호는 가장 급하게 돌았을 때 얼마만큼 만에 이 선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압수수색 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못 구하고 이제 그거하고 또 조금 더 작은 이제 오하마나 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청해진 쪽에 연결을 해서 자료를 받았죠.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 탈을 많이 돌린 상태에서 급변침을 최대로 해봤자 1초에 1도 이상이 변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 자체적으로. 원을 크게 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작은 자동차는 금방 올 수 있는데 트럭은 크게 돌 수밖에, 물리적으로 그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1초에 1도 이상은 절대 못 도는데 발표는 1초에 10도가 변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외력으로 만약에 있을 때 부딪혀서 탁 도는 거는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 급변침이 일어나는 거는 자력으로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뭔가 외력에 의한 변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희를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관심이 다들 없어요. 정부는 대답도 안 하고. 저는 이걸 이제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방송들이 정부한테 질문을 해서 왜 그런지를 밝히라고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 답을 지금 알릴 방법도 없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준비하는 이제 포럼 내용은 배가 막 엎어질 때 분수처럼 팍 솟잖아요. 그게 이제 유리창 쪽에서 솟는 거는 가능해요. 맞아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유리창 아니고 그 유리창 밑에 배 중간쯤에 구멍에서 갑자기 솟는 것들이 이제 그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는 이제 평형수가 들락날락 하는 데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는 거기서 뭔가 분출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종이컵을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빨대가 있을 때 팍 뚫어요. 관통을 딱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다 이렇게 밀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멍은 있어도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걸 엎어가지고 꾹 누르면 빨대에 있는 이게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이 배 안에 있는 공기가 이 빨대를 통해서 뭔가 품어져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빨대에 어딘가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평형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배 안쪽하고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별개의 구조거든요. 관구조라고. 예, 그렇죠. 관구조에다가 이제 탱크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뭔가가 터져야만 이게 엎어져서 들어갈 때 품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뭔가 폭발 사고라든지 뭔가 이 구멍이 이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변침이 이제 복원력을 잃어서 이런 게 아니고 그 속에 어떤 폭발 사고나 어떤 구멍이나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복원력을 잃는 거하고 침몰하고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국민들은 전혀 잘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배가 이렇게 있는데 기울어서 다시 안 일어나는 건 복원력을 잃은 거예요. 근데 복원력을 잃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해서 침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그냥 1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떠 있어서 다른 배가 와서 싣고 간 다음에 얘는 인양해서 그냥 고치면 돼요. 근데 이게 복원력을 잃은 후에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 침몰 원인이거든요. 이 복원력 상실한 거는 뭐 과적이니 뭐 평형수니 막 얘기를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왜 들어왔냐, 어떤 원인이냐, 구멍이 있냐 아니면 어디로 새 들어왔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도 아무것도 발표를 안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얘기를 안 하는데 집 많이 실어서 유병원 씨가 이렇게 제대로 안 해서 침몰된 걸로 지금 다 몰아가고 있고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것들의 논리적인 토론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원래 해난 심판원 이런 해양 심판원. 예, 예.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저기 국가수처럼 뭐가 있으면 검찰이 뭘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은 많켜서 분석 나온 걸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DNA 검색할 때 검사들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침몰이 됐으면 해남심판원에서 나와가지고 전문가들이 그걸 조사하고 물이 어떻게 샜는지 어디를 통해서 유입됐는지 이게 규명이 돼서 아 이거의 침몰 원인은 이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다 건너뛰고 검경에서 합수부에서 그냥 잠정적인 결론을 내버렸잖아요. 그건 뭐 DNA 검사를 검경이 그냥 자기들이 배워서 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은 이게 국민들이 아무것도 인식을 못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희는 이걸 이제 정면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고 다만 받아주는 언론이 없어서 우리 말은 분명히 논리적이고 합당한데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없어서 이제 답답한 거죠. 그 세월호 관련해서 제보자에게 5억 원 지급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네. 제보자가 있었나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와서 있었는데 지금 결정적인 제보자는 없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작은 이렇게 발표하신 분들이나 이제 저희가 이제 보완을 위해서 그분들 30년 이상 전문직에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많은 제보를 해주셨는데 그분들 이제 이렇게 국가에서 발표할 사람 누구냐고 이렇게 조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분들 대신 저희 이제 안에 있는 과학자를 한 분 대리 발표를 해서 토론을 해서 그걸 이제 숙지를 해서 이제 발표한 거거든요. 이제 대신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제보를 많이 했는데 아직 결정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이 5억 원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배분을 할 건가 이런 거는 좀 법적으로 많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이제 변호사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도 조금 더 모금이 된다면 좀 이렇게 더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이런 거 하고 자료를 저희한테 이제 제공만 해줘도 저희가 봤을 때 필요하다 이거 필요한 거였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이제 이렇게 보상은 충분히 해드리려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진상 규명을 위한 자체 활동이나 계획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목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이런 것들이 모이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구원파다 보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도 이제 몰래 이렇게 메일로만 하고 나서진 않겠다. 이걸 이제 이런 걸 알아봐라 하고 자료 제공해 주시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조금 용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의논을 하면서 발표 자료 이제 준비하고 그래서 그게 모여지면 또 기자들한테 이제 보도 자료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기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얘들 뭐라고 떠드나 궁금해서 왔다. 두 번째는 별로 안 올 거다. 근데 실제로 뭐 오늘까지 문의 들어온 기자들 한 세 명이 해요? 이렇게 문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내용에 관심 있는 언론이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하고 여기 주권방송은 분명히 내용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고 생각해서 뭐 금수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대화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와주십시오라고 언론 흔쾌히 한 거고. 그 유족 중에 구원파가 있으시다고. 네. 있죠. 네. 학생의 부모님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 이제 그 매점에 근무하는 네네. 분인데 이제 의사자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의사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분이 구원파라는 것도 얘기를 못했어요. 이제 다른 분 한 분은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잖아요. 네. 엄청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기자들도 이제 똑같이 의사자가 됐지만 이분이 정현선 씨라는 분인데 구원파라는 걸 이제 아니까 언론에 나와주지도 않고 이걸 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면 의사자도 누락이 될까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의사자 선정이 된 후에나 이제 이분 조용하게 이분도 우리 구원파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잃었다라는 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이게 다 확보가 됐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나쁜 놈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 피하고 싶은 변명해도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을 안 하는 것뿐이고 다만 이제 억울한 건 있죠. 이제 저는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가정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산의 분배 이런 물질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우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 애들도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부모라고 하면 그 자녀한테 20년 이상을 무작정 투자를 합니다. 그걸 물질적인 관계로 보면 착취야 억압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받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걸 딱 빼고 물질적으로만 딱 보면 가정보다 비합리적인 구조는 없어요, 확실히. 근데 아무도 그 과정을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고 행복한 곳으로 다 인식을 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강요했다면 참 고달픈 거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게 내가 돈이 있든 없든 한쪽으로만 물려도 엄청 행복한 그 사회 구조거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유병헌 회장님 앞으로 돈이 얼마 있는지 그 앞으로 얼마 있는지 잘 몰라요. 관심도 별로 없고 다만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금수원이나 이런 땅은
누가 누렸냐? 유병원 회장은 별로 누리지를 못했어요. 저랑 우리 애들이랑 주말에 와서 재밌게 자연환경에서 고라니도 뛰어놀고 뭐 양도 왔다 갔다 하고 토끼도 가서 만져보고 그렇게 누리고 사는 엄청 행복한 터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엄청 이곳은 뭐 거의 뭐 북한의 어떤 강제 노역하는 이런 곳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억울해요.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뭘 했다고 세월호 희생당한 분들한테 정말 미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랑 어쨌든 연관이 있는 회사를 통해서 뭐가 잘못됐고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애통하고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는 거나 저희가 바라는 거나 뭐 대통령이 바라는 거는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뭔가 바꾸는 걸 원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지금은 유병원이나 구원파 때려잡기만 하면 뭔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꼬였어요. 이거는 미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를 변명하는 걸 포기하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대로 이제 사라진다 해도 세월호가 왜 침몰이 됐는지 밝혀지면 국민들도 뭐가 문제였다라는 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엉뚱한데 지금 국가적으로는 소비를 하고 있었고 국민들도 딴 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걸 좀 알면 그때서라도 이거 아니다, 뭔가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이 있으면 그것도 고치고,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이 잘못됐으면 계몽운동도 하고, 이런 국민적인 전체적인 뭔가 이렇게 다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협력해서 뭔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지, 지금 어떤 희생양 잡아서 분풀이할 상대를 할 게 아니다라는 거를 국민들도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검찰이나 아니면 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더러워진 이름으로 이제 회복 못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 국민들한테 그것만 남기고 싶다라는 거죠.